네, 안녕하세요. 급한대장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직도 뭐 크립토는 그냥 좋지 않죠. 그죠? 그래도 뭐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일단 여기를 일단 1차적으로는 지지를 받았다 이건데, 문제는 2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꼬리를 길게 말면 항상 이렇게 2차 하락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기다려줘야 확실하게 이게 뭐 저점이 나왔다, 혹은 뭐 더 하락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 크립토에서 항상 바닥이 오는 신호는 보통 이런 식으로 V자를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횡보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인데, 어찌됐든 V자를 오더라도 여기서는 횡보를 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너무 이렇게 막 조급한다 하면은 그럼 어쩔 수 없지만, 내가 뭐 설사 늦더라도 이렇게 V자가 오게 되면 이런 데서는 횡보를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이렇게 갈 거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 섣부른 판단보다는 좀 더 아직은 뭐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, 당연한 것 같아요. 지금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, 이런 약세장들이 빠르게 뭐 시장이 반전이 될 것이다 하는 건 사실 뭐 약을 팔라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, 여기서 행보를 좀 더 길게 이어가야 된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드렸던 게 그런 거고, 그리고 여기서도 행보를 가다 결국 뚫어주지 못하니까 이게 결국 저항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하락이 오는 거거든요. 그리고 여기서도 반등을 너무 빨리 하니까 2차 하락이 오는 거고요.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이렇게 한 번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, 그렇게 되면 한 48,000에서 5만대가 되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뭐 여기서 이제 끝나는 상황이 펼쳐지겠다. 근데 끝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횡보가 좀 한 2, 3개월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.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건 뭐냐면, 여기가 이제 10월부터 2월까지니까 11월, 12월, 1월, 2월 한 4달 정도 떨어졌잖아요. 얘도 4달 이상 횡보하면 돼요. 요 길이만큼 얘도 기간을 횡보를 해야 되는데, 과연 우리가 이 4달을 횡보한다고 했을 때 이 크립토 시장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죠.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우리가 좀 역설적으로 그런 말을 좀 해본다면, 유동성이 있어서 올라간다라는 말도 사실은 맞긴 해요. 근데 그것보다는 과열이 없는 게 운전수들이 올리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, 아직까지 시장이 작아서 큰 손들이 조금 마음 먹고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올릴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런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개미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, 혹은 기존에 있던 투자자들의 그 레버리지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꼭 그런 걸 터트리고 가거든요.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롱을 치지 못하고 숏만 치게 하려면 정말 지루하게 이제 더 수건을 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직 마른 오징어 수건 짜는 단계는 있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다 짜지지는 않는 것 같다. 건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다고. 업비트를 봐도 이런 애들이 좀 올랐다라고 해도 사실 계속 저점을 낮춰가고 있거든요. 아직까지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추세가 뭐 바뀌었다 이러기에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,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그냥 할 거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윗골이 나오는 펌핑을 주면서 자꾸 내부에서 그냥 이제 돌려서 먹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상황은 아니고, 근데 뭐 정말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매집한다 그러면 이제 뭐 어느 정도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, 사실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차트상에서의 기간이랑 나의 실질적인 어떤 행동 패턴이랑 봤을 때 전혀 매치가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좀 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되겠죠?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주경 대표도 이런 얘기를 해요. 비트코인은 펌핑이 불가능하다. 그래서 100억 달러 현금이 유입되면 뭐 될 수 있다. 2025년에는 3,080억 달러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980억 감소했다. 매도 압력이 너무 강해서 승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.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근데 이제 뭐 주방꿀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개념을 봤을 때는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, 그래도 뭐 올리기가 어렵긴 해요. 지금 행보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, 제 생각에는.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은 VRV를 하락 추세로 전향이 됐다라는 거, 이 지점들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여기서도 한 번 더 빠지는 게 있고, 여기서는 또 반등 줬다가 이렇게 더 떨어지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의 움직임이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자리에 있는 건 맞다.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, 그리고 알트코인 역시 이제 금과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추세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, 그죠? 이걸 지금 깼어요. 깨고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어딘지 알 수가 없다. 여기도 마찬가지죠. 이때도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, 추세선이. 이걸 깨니까
거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질 걸 누가 알았겠어요. 그럼 이게 매물대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여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럼 우리도 똑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 매물대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.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에요, 매물대가. 그렇죠? 뭐 이런 데 있거나 여기가 이제 깨지게 되면 이런 데가 가겠죠. 그렇죠? 그럼 여기 이제 두 번째일 것이고 세 번째 자리가 여기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. 저점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조심할 필요가 무조건 있고 조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. 그렇지만 어쨌든 항복 선언을 할 만한 수준의 이 유동성이 붕괴되는 그런 현상은 있었다. 다만 이때도 사실 우리가 18만 달러, 18,000에서 뭐 2만 달러 이때였을 거예요. 루나빔 나오고 할 때.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횡보를 한 다음에 보통 여기가 저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수건 짜고 한 번 더 횡보한 다음에 이렇게 갔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여기에 지점이 뭐 1차 매수를 들어간다라는 생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는 맞지만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접근하기에는 이 움직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되거든요. 그래도 어쨌든 유동성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는 우리가 시장의 건전성이라고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긴 하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횡보의 기간들이 좀 필요하다. 얘도 이제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기간을 이렇게 보면 거의 얼추 비슷한 길이 정도로 횡보를 했거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시장이 바뀐 거라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아시겠죠? 자, 그러면서 우리가 도미넌스를 보면 항상 이렇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차트를 계속 보여주는데 근데 그러면서 떨어질 듯 하면서 안 떨어지는 게 도미넌스란 말이에요. 근데 뭐 나중에 이제 미래에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도 도미넌스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알트장이 크게 올 거예요.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닐 것이다.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도미넌스를 봤을 때 여기서 리테스트까지 했고 여기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가 좀 바뀔 만한 부분이 있다. 그러나 도미넌스가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꼭 알트코인 상승만 의미하냐면 그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비트가 만약에 떨어지는데 알트가 덜 떨어지면 도미넌스 오르는 거, 도미넌스가 내려가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냥 이게 좋은 것만 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. 근데 어쨌든 알트코인이랑 비트코인을 지금 보면은 이런 지점들까지 왔다라고 하는 건 뭔가 상대적으로 이제 더 이상 알트가 그러니까 덜 떨어질 만한 시기는 온 것 같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비트가 떨어질 때 알트가 아예 안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고 알트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저평가 구간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러나 아직까지 비트코인의 저점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할 단계는 맞다는 거죠, 여전히. 근데 중기적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런 부분에 근접하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비트코인은 10월까지 약세장의 장기화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결국은 이렇게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, 횡보할 게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. 그러니까 천천히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. 뭐 하루하루 내가 막 뚫어지게 쳐다볼 필요 없고 그냥 천천히 그렇게 시장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래서 천천히 그냥 매집하다가 나중에 시장이 정말 바뀌면 그때는 이제 내가 했던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그래서 그 과정이 험난하겠지만 그래도 여유를 갖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직까지 이제 투매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까 전에 이제 이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다 끝날 것 같다 생각했지만 한 번에 하락이 더 있어서 15,000까지 갔잖아요. 15K까지.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60K에서 지켰으니까 여기 안 깨지겠지가 아니고 다음에 가면 48,000 뭐 이런 데까지 갑자기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. 이걸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이건 계속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퍼드가 잠잠을 해지면 시장이 다시 상승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제 뭐 퍼드의 개념은 넘었어요. 이제 정말 사람들의 상복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시간이 지나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이 온체인 지표에서 바닥 임박 신호가 나왔다는데 바닥 임박이지 바닥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알트장이 안 왔잖아요. 근데 그렇다는 건 뭐 다음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다음에 올 알트장은 정말 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되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 국장도 사람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국장 국내 주식하면 바보다 뭐 이런 속된 말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안 하면 바보가 됐잖아요. 그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로
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이번에 정말 많이 올랐으면 제가 오히려 이번이 끝나면 알트코인은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시즌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 아예 이제 큰 시총의 코인들, 그러니까 시장에 살아남는 코인들이 아니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생각보다 그냥 덱스 플레이 하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닥 막 재미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한 턴 더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지금은 들어서 좀 더 힘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. 네,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.